어르신, 마지막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 그 자연스러운 활력 신호를 느낀 게 언제이십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가물가물한 기억이 되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아무런 반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순간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침묵의 신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라진 활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 그리고 호르몬 전체가 보내는 절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약이나 기구 없이 오직 당신의 손끝만으로 잊고 있던 내 몸의 힘을 다시 만나는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아침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활력 반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남성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질병의 전조가 될 수 있는지 목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집안의 한 수도꼭지에서 물이 약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수도꼭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혹시 집으로 들어오는 주 배관이 막혔거나 펌프의 압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활력 신호가 약해졌다는 것은 말초의 작은 혈관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에서부터 시작되어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는 수십만 킬로미터의 혈관 네트워크, 즉 우리 몸의 주 배관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초기적인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건강한 아침 반응은 밤사이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가 얼마나 유연하고 건강하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이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우리 몸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서 그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집안의 작은 누수를 방치하다가 결국 집 전체가 물에 잠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호르몬 불균형의 매우 정직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만 생각하시지만 더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 경제적 압박감, 관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코르티솔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생존이 먼저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활력과 성장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의 생산 라인은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즉, 마음이 편치 않으면 몸은 결코 편안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밤에 잠을 설치고 늘 긴장 상태에 있다면 우리 몸의 활력 시스템은 스스로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반응은 뇌에서 시작된 전기 신호가 척추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따라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전달될 때 일어납니다. 이 신호 전달 과정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데 여기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전투 또는 도주를 위한 가속 페달입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죠. 반면 부교감신경은 휴식 및 소화를 위한 브레이크입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활력 반응은 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즉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십 년간 이 가속 페달만 너무 세게 밟아왔습니다. 몸이 브레이크 밟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침의 침묵은
단지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혈관, 호르몬, 신경계라는 우리 몸의 3대 핵심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스템을 다시 부드럽게 재가동시킬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깨우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배꼽 아래에 위치한 기의 키하이라는 지점입니다. 이름 그대로 에너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랫배가 차갑고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을 호소하십니다. 바로 그 정체된 에너지의 바다에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곳은 한의학의 신비로운 경혈이기 이전에 현대의학적으로도 하복부 전체의 혈류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의 주변에는 하복부 신경총이라는 거대한 신경 다발이 존재합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은 마치 잠자고 있던 지역의 전력망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리적인 파동은 신경을 자극하고 이 신경 자극은 주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 혈류의 기적 분자입니다. 많은 활력 개선 약물들이 바로 이 산화질소 경로를 조작하여 효과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이 루틴을 통해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이 기적 분자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골반 주변에 굳어있던 미세 혈관들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신선하고 따뜻한 혈액이 막혔던 곳까지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8세 김영준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후 그는 몸이 서서히 꺼져가는 느낌, 내 몸 안에서 내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조용한 절망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께 권해드린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전 손가락 2-3개를 이용해 배꼽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에 있는 기해혈을 30초간 일정한 리듬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 선생님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랫배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기분까지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내 몸과 내가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의 자극은 골반 근육의 긴장을 풀고 말초 혈류를 되살리며 무뎌졌던 신체 감각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직접적인 스위치입니다.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앉아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손끝으로 배꼽 아래를 가볍게 톡, 톡, 톡 두드려 보세요. 강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듬과 상상입니다. 아랫배 깊은 곳, 단전이라 불리는 그곳에 작고 따뜻한 태양이 떠오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태양의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가 골반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상과 함께 호흡을 느리게 맞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이미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몸에게 다시 알려주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하복부에 따뜻한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흐름이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래에서 불을 지펴도 위에서 찬물을 계속 붓는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우리 몸의 찬물은 바로 머릿속의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극해야 할 곳은 머리의 가장 그 꼭대기, 정수리 중심에 위치한 백회 바이후이입니다. 백회는 단순히 머리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총사령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기의 자극이 혈관을 직접 확장시키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이라면 백회 자극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입니다. 마음의 긴장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는 기의 자극의 효과를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 새 임동수 선생님은 아내와 사별한 뒤로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 계셨습니다. 원장님, 문제는 몸이 아니라 머리예요. 머릿속에 무거운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춰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매일 밤 잠들기 전 손끝으로 머리 꼭대기를 30초간 톡톡 두드려 보시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며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그는 가슴 한가운데 있던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눈빛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머리를 두드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부분이 다시 반응했어요.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었네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백회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이제 괜찮다, 안전하다는 신호가 신경계를 통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이 신호는 과도하게 항진된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내리고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켭니다. 경직되었던 목과 어깨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지면서 뇌의 감각도 다시 깨어납니다. 눈을 감고 정수리를 톡톡 두드릴 때 마치 잔잔한 호수에 조약돌을 던지듯 부드러운 파동이 머릿속의 소음을 잠재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동안은 남자답게 참느라 말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좋은 감정, 아침의 건강한 긴장감을 다시 꺼낼 준비는 바로 이 30최서 시작됩니다. 이제 하복부의 혈류가 깨어났고 머리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조각이 남았습니다. 깨어난 에너지가 공중에 붕 뜨지 않고 땅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몸 전체를 하나로 정렬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자극 지점은 바로 발바닥 앞쪽 중앙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용천 용쾌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땅과 만나는 뿌리와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무 밑창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땅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의 전기적 균형이 깨지고 늘 미세한 긴장과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용천 자극은 바로 이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접지간 그라운딩 행위입니다. 대전의 69 새 최동철 선생님은 늘 몸이 경직되어 있고 밤에 아무리 누워도 편하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숨도 얕고 마치 내 몸과 내가 따로 노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죠. 그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것이 바로 이 용천 자극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발바닥 중앙을 손끝으로 20에서 30초 정도 톡톡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날 밤 그는 마치 40대처럼 푹 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하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천은 단순한 혈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신경계가 이제 정말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마지막 안테나입니다. 우리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면 뇌는 방어 상태에 머물고 아무리 좋은 자극을 주어도 효과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천을 자극하면 발바닥의 수많은 신경 말단이 안전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비로소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혈관이 이완되고 숨이 깊어지며 밤사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에 들었을 때 가장 왕성하게 생성됩니다. 즉, 용천 자극을 통해 숙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을 다시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용천은 하복부의 기하의 에너지 발전소, 머리의 백회, 중앙 통제실과 연결되어 상샹, 중총, 하샤, 시아에
완전한 순환고리를 만듭니다. 이 활력의 삼위일체 흐름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료기기보다 빠르고 어떤 보조제보다 안전하며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하복부에서 깨어난 혈류, 머릿속에서 녹아내린 긴장, 그리고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잇는 2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과 손끝만으로 완성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먼저 조용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습니다. 불은 살짝 줄이고 휴대폰은 멀리 두세요. 그리고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3번 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당신의 몸은 이미 현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하에 30초, 배꼽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 그곳을 손끝으로 30초간 일정한 리듬으로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톡, 톡, 톡. 숨을 아랫배로 불어넣으며 그곳에 작고 따뜻한 태양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백회 30초. 머리 꼭대기 정수리, 양 눈썹 중앙과 양 귀를 연결한 선이 만나는 지점. 그곳을 역시 30초간 부드럽게 두드려 줍니다. 톡, 톡, 톡. 마치 부드러운 폭포수가 정수리를 통해 흘러내려와 머릿속의 모든 소음과 걱정을 씻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 용천, 각 발 30초 총 1분. 발바닥 앞쪽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위. 그곳을 엄지손가락이나 손끝으로 각 발당 30초씩 가볍게 톡톡 두드려줍니다. 이제 발바닥을 통해 땅에 안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와 머리, 가슴, 아랫배를 지나 다시 발까지 하나로 흐르는 완전한 순환을 느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2분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다시 정렬시키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별 기대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늘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따라옵니다. 1차. 첫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숨이 깊어지고 늘 무겁던 아랫배와 허리가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 잠에 스르륵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뒤척임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개운함을 느낍니다. 3에서 4일차, 이제부터 진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낮에도 덜 피곤하고 괜히 짜증나던 일들이 줄어듭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반복적인 걱정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당신은 무의식 중에 몸 어딘가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미묘한 압력, 잊고 있던 반응의 기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놀랍고, 다음엔 조금 부끄럽고, 그러다 슬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5일차, 몸이 본격적으로 원래의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걸음걸이에 탄력이 붙고, 식욕이나 표정, 심지어 말투까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 깊은 곳에서부터 아직 괜찮구나, 나 아직 쓸만하구나 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7일차, 마침내 당신의 몸은 스스로 이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느껴지는 가볍게 긴장된 아래쪽의 느낌. 예전엔 너무 당연해서 몰랐지만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바로 그 감각입니다. 74세 이한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직 안 끝났구나. 이거였어요. 그건 단순한 기능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이 나와 다시 연결되었다는 기분, 그 자체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루틴의 효과를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몇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부스터 습관들을 함께하면 당신의 몸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 혈액의 90% 이상은 물입니다. 몸이 마르면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느려지고 신경 전달 속도까지 둔해집니다. 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은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에 이제 순환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완의 미네랄, 마그네슘 섭취.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혈관을 넓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밤에 다리 저림이 심하거나 허리, 골반 주변이 쉽게 뻣뻣해지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금치 같은 짙은 예피채소나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어렵다면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 보충제 한 알을 챙겨보세요. 루틴의 체감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고 따뜻하게 늦은 시간의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습관적인 음주는 우리 몸이 밤새 소화에만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몸이 회복과 재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고 따뜻하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늘, 부추, 양파 등은 혈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번째, 골반적인 강화 운동 추가하기. 이 운동은 오늘 알려드린 루틴의 효과를 담아두는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찾아보세요. 그 근육을 3초간 꽉 조였다가 3초간 완전히 이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앉아서나 서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과 회복력을 깨우는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조 요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현재 당뇨나 심장질환,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이 루틴은 훌륭한 파트너이지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꾸준히 약을 드시면서 이 루틴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루틴을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돕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스스로의 노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 아래 기회에서 잠든 혈류를 깨우고 머리 위 백회에서 멈췄던 감정을 녹이며 발바닥 용천으로 신경계 전체를 하나로 정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2분의 루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삶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늙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젊음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잊고 있던 나의 본연의 힘을 다시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당신은 이미 회복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길 바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에겐 충분히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며 그 사실은 오늘 시작한 이 작은 실천으로 다시 증명될 것입니다.